안녕하십니까. 관광 자원 해설론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하면서 자꾸 이걸 보는 이유는요, 다른 과목하고 헷갈려요. 화면을 보고도 또 똑같은 걸 찍으니까 옷이 같고 하니까 배경도 같고 하니까 저도 엉뚱하게 혹시라도 잘못 올릴까봐 두 번, 세 번 확인합니다.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은 9월 18일 토요일이죠. 9월 17일 날 금요일까지 태풍 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8일 날 토요일 날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3주차 화요일 날 올리고요. 수목금에 찍어서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빨간 날이라도 이 동영상은 계속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어 코로나 그것도 동영상은 인정을 안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외부 회의가 갑자기 또 세 개가 계속 두 개군요. 하나는 간단한 거 자문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올까 추석 지나고 화요일 날 올까 했는데 급해지면 또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래서 할게요. 근데 여기 아침에 9시인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전을 그냥 날려버렸죠. 오후에 밥 먹고 와서 1학년 관광학 개론 촬영해서 촬영했고요. 지금 2학년 거 촬영했는데, 오전에 났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석 인증을 요구를 하는 메일이 자꾸 와요. 또 요거에 하면 한 5분 써먹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린 걸 보셨을 겁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것도 각자 공지사항 보라고 그러려다가 또 그것도 이메일 올까 봤거든요. 이메일을 봤는데 황당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왜 출석 인정이 안 돼 있습니까? 코로나 예방 백신 맞으러. 네가 백신 맞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증명서 내면 그 자리에서 인정. 또 한 학생은 1학년 메일을 보냈는데 왜 빠른 답장 기대합니다. 누일상 얘기하는데 저는 쿠팡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런 거 씨름하느라고 하지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했던 게, 제가 왜 병원 갔다 오면 영수증 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병원 갔다 와서 뭐 영수증까지 챙겨 골치 아파 그냥 그것만 보고. 근데 다른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뭔데? 교수님 그거 인터넷에서 처방전 뺏겨서 내는데요. 그러면 걔 주장이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영수증 안 갖고 오면 인정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또 한동안은 여학생들한테는 생리 공결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적극 거기에 호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셋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 아들 셋 그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생리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별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죠. 성비가 여자둘 남자둘이에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생리통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느꼈다면 힘들겠다. 아이고 어떡하나 안 됐다. 그래서 약도 사다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런 제도가 생겨서 오케이 적극 동참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죠.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그걸 또 악용을 해서 생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다가 보건소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변 검사를 했어요. 생리 증명서 띠로. 그러고 나서 이게 확 줄었거든요. 많은 또 다른 애들이 이의를 제기했겠죠. 대학본부에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대로 해서 갖고 오면 끝 인정.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들어 놨죠. 여러분한테 카톡에 올린 거 그대로 카피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록도 만들어 놨어요. 무슨 과목에 뭐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해 주라는 거. 그리고 뒤에 제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뭐냐면
대체로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바뀔 수는 있으나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 출석 정정이 안 되죠. 올해도 그럴지 모르고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정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록해 놨다가 이리저리 메모해 놓으면 날라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애하고 또 싸워야죠. 저는 얘기했는데요, 나는 안 받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적어 놓고 완벽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메일을 보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단톡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할게요.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가셔야 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제 경우도 그렇고 2차 접종을 하시면 또 며칠 앓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출석에 목매지 마. 다 해줘. 그거대로 하면. 그죠? 그리고 예의를 좀 갖춰. 내가 무슨 쿠팡맨이냐? 배달의 민족이냐?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에너지를 어디다? 네가 전과를 고민한다거나 편입을 고민한다거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그런 거에 관해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에너지를 쏟을 용의가 있는데 쪼질쪼질하게 그런 거 갖고 아침 내내 오전 내내 다스리고 했어요. 그래서 말은 간단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골치 아파서 안 해요. 저대로 할 거니까. 단톡방을 또 안 들어간 놈은 또 메일 보내겠죠. 단톡방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죠? 자, 첫 번째 자꾸 헷갈려.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를 미리 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이라든가 자가격리 조치라든가 그런 것에 관해서 안범용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답은 없다. 아셨죠? 없다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관광자원 해설의 철학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철학에 관한 영어 원서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리포트로 낼 거다라고 얘기했고, 등교 수업을 하는 날 리포트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관광자원의 해설의 역사 봅시다. 역사는, 관광의 역사는 없다고 그랬죠. 관광학 개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관광의 역사, 생물학사, 수학사, 물리학사, 경제학사 있는데 관광은 관광사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옛날 문화를 따라서 관국지광, 투어리즘, 투어는 돌아서 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리스 시대부터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관광자원 해설은요, 이 책 전체가 저자 박석희 교수님을 존경을 합니다만 완벽한 책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왜 쓰냐고? 이거 말고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육학에서 끌어왔다 써요. 왜? 관광은, 관광자원 해설은 해설, 설명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 연구를 갖다 붙여넣기가 굉장히 낫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자, 관광자원 해설의 역사 보면 건너뛰어서 19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죠. 앞부분은 읽어보세요. 자연과 과학교육에서 해설 방법을 돋보이게 한 사람은 코메니우스 됐죠.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물건을 만지게 하게 가르쳤다. 우리도 체험하죠. 모래도 만져보게 하고 고무도 만져보게 하고 진흙도 만져보고, 한동안 체험 놀이방 있었죠. 코로나 하면서 없어졌죠. 그죠?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거. 그다음에 와이트는 시내가의 조건을 해설하였고, 페스탈로치 교육학자죠. 페스탈로치는 교육에서 최상의 원칙으로 감각지각,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레오폴드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원 해설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거슬러 보면 딱히 자원 해설이라고는 그러기는 애매한데 주로 교육자들의 가르치는 방법을 갖고 들어왔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바꿔 말하면 관광 자원 해설의 가장 큰 기능은 뭐다? 교육이다.
인간의 지적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니까,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건 교육, 에듀케이션. 그죠? 애가 그 영어 또 길어져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이요. 샤프, 그란트 W 샤프의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써요. 이게 관광자원, 다른 개론 시간에도 되고 자원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많은 학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쓰는 걸 쪽팔려 한다. 그래서 막 추가 하다 보니까 길어진다.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된다. 그리고 뭐 관광객 분류할 때도 양 사이드하고 애매하면 가운데 쳐놔라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 중간 것까지, 중간형 추구자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준안전형 추구자, 준모명 추구자, 그럼 준준 또 나와야 되거든요. 됐어요. 자, 샤프의 해설 목적이 기본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끝에 있죠. 그 방문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게끔 도와준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자, 관광은 뭐다? 노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면 재밌다, 잘 놀았다, 또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되게끔. 그러려면 알려줘야죠. 아마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절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원래대로면 현장 답사로 영주 부석사를 간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절이요, 절 그러면 절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죠. 골수 불교도, 말이 좀 그런가? 아주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 아니면 뭐 절을 굳이 찾아갈 필요 없고, 아주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성당 다니시는, 거기에 심취하신 분이 아니면 뭐 동네마다 있는 성당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풍요롭게 해주기 못해. 그 절이지 뭐 그거 다 똑같은 절이니 부처님 있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할게요.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건, 방문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됐죠? 두 번째는 자원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뒤에서도 나오는데 또 예를 들게요. 미국에서 요즘은 있나요? 모르겠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런 거 있었거든요. 보이스카우트 학생들, 초딩, 중딩 정도의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죠. 어떤 숲에 갔어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집단 A, 집단 B를 갖고, 이 집단은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다 와라 했고요. 얘네는 한 10분 동안 잡아놓고, 요 숲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나무에다가 뭐 누구랑 사랑한다 하트 그리고 뭐 안범용 다녀가다 뭐 그런 말 쓰면 생태학적으로 나무에 어떤 해가 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풀어놨어요. 얘는 그냥 풀어놓고. 그리고 뒤에서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가면서 봤겠죠. 멀리서 보고 지나간 흔적을 봤더니 여기는 낙서가 무지 많은데 이 집단은 낙서가 거의 없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교육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자원관리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경주 첨성대에서 작년인가요? 지진이 난 적 있죠. 포항에서 지진하고 첨성대도 흔들렸다고 그러죠. 근데 약간의 밑에 돌 몇 개만 뒤틀렸지 원형 그대로 보존을 됐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 조상들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어난다. 진짜 뛰어나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뒤져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보면 첨성대 사진 보면 학생들이 단체로 첨성대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걸 제재를 안 했던 거죠. 그죠? 첨성대에 올라가서 찍으니까. 근데
해설을 통해서 이것의 역사 뭐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끼는 게 달라지죠. 느끼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일종의. 아침에 학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미국 농구팀이요. 올림픽 농구팀이요. 와, 최고죠. 2004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못 탔어요. 이 농구는 프로농구 선수 위주로 주축이 돼서 팀에 올림픽 나갑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올림픽을 못 탔죠. 이유가 뭔데? 걔들은 프로예요. 프로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뽑혀서 가긴 가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자뻑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안 뛰죠. 그러다가 금메달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감독 바뀌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선수들을 뽑는 과정도 좀 독특하게 뽑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갖고 제일 먼저 했던 데가 뭐냐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엘링턴 국립묘지를 갔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들의 묘소를 단체로 참배하면서 쫙 설명했다는 거예요. 봐라,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얘기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는 아니니까 올림픽 가서 열심히 뛰어라는 거지. 그러고서 다시 금메달을 얻죠. 그 드림팀이 탄생한 배경이에요. 그게. 그만큼 교육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 거에 에너지를 쏟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바뀌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강의를 하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저의 과제예요,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참 나는 운이 좋다. 이럴 줄 몰랐는데 나는 이거 진짜 좋아하더라.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참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 하고 있어요. 신이 됐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샤프의 자원해설 목적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이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 관리의 목표를 달성. 첨성도 얘기했죠. 그죠? 뭐 해운대 같은 어디 가도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거 한마디만. 쓰레기를 버렸을 때 옛날에 보면 거북이가 눈에 빨대 꽂혀 있는 것도 있었고, 코로나 초창기에는 그 갈매기가 마스크 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어서 죽고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주면 현저하게 줄어든다니. 자, 세 번째는 말을 읽어볼게요. 관광자원 관리 당국자와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이 말 자체를 보면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자, 저도 조지아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이죠.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니까 조지아 주립대학에 방문 교수로 간 적이 있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안식년이라는 건 뭔데,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안범용 교수, 당신은 학위 받고 벌써 한 7년 됐네. 그러면 네가 배워온 거는 다 써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좀 더 공부를 해서 한 1년 공부하는 기간을 갖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해서 또 와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열심히 가르치는 당신 한 1년 좀 편히 쉬죠. 그러니까 급여가 다 나와요. 그런 데도가 안식년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하고, 저도 수업은 했습니다만 워낙 그때 뭐 때문인가 환율 디립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놀러 다니려고 한 거예요. 저도 많이 놀았어요.
박석희 교수님 같은 분은 룩색 메고 수업 들으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안식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일 쉬운 예가 그거거든. 국립공원에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도 지금 오솔길이 있죠. 소파다 보면 사람들이 야호 소리도 지고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봄 가을로 보면 창문 열고 할 때 보면 이런 길이 있어요. 혼자 다닐 때는 길이 안 넓어요. 근데 둘, 셋, 여럿이서 때려가면 길이 넓어지죠. 그러면 길이 넓어지면 뭐 그게 무슨 상관인데, 좀 더 과장을 하면 그 밑에는 지렁이도 살 거고요, 땅강아지도 살 거고요, 주변에 있던 풀들은 다 밟혀서 죽을 거고요, 자연이 훼손되죠. 그렇다고 못 가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래서 국립공원도 예를 들어 지리산도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A 등산로를 폐쇄해버려요. 그리고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위대해요. 희한하게 원래의 상태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데는요, 다시 안식년을 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이 된 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등산객이라고 해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며칠날 몇 명이 방문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리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면 지멋대로 또 가는 게 아니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안내인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설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숲해설사 어쩌고저쩌고 많다고 그랬죠. 딱히 누구만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구난방 웬만하면 다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해설을 따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그 등산로에 있던 마을들이 있을 거면 국립공원 안에서 사람 옛날부터 살던 데는 안 쫓아내요. 그대로 살게 해줘요. 그 대신에 뭐 집을 짓는 데거나 뭐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개발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먹고 살았는데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그날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도시락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현지 재료를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죠. 그 수입이 짭짤하고 방문객의 호응도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으면 누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면 완벽하게 똑같은지 그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법이 나오죠. 그 해법을 안 찾으니까 드립다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 그 노동자하고 기업들하고 맨날 파업하네, 뭐 하네, 뭐 서로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피땀 흘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각자 다 옳아요. 각자 다. 근데 어느 쪽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조는 지네 노조만 생각하는 거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죽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월급이 올라가는, 같은 노동자로서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나는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제 옆으로 샜고요. 어쨌든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많겠죠. 왜 그런 설명을 아까 그랬잖아요. 보이스카우트 데리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숲을 관리하는 관리 당국자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해설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가장, 뒤에 가면 5가지, 6가지 되는데 가장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런 원칙하에 자원 해설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코로나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자원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조별로 자원 해설을 하는 걸 발표 대회를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해설사 자격증을 관광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지구별로 됐어서 저는 부산 지역 심사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선 주로 무슨 소설, 이야기, 플롯 구성 그거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틀렸나요?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승전결 쫙 있어야 되잖아요.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돼요. 빵 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진 경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시간이 돼서 자원한설론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과제는 냈습니다.